58세 퇴직 은행원의 무모한 캠핑카 유랑. 단 6개월 만에 무너진 은퇴 로망.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꿈꾸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자유로운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일 거예요. 특히나 회사나 조직에 얽매여 살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엔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겠다라거나 평생 못 해본 취미를 제대로 즐겨보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런데 가끔은 그 꿈이 너무 아름답게만 보이는 게 문제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 작가들이 SNS에 자랑하는 캠핑카 여행 사진이나 유튜브에서 보이는 멋진 풍광을 보면서 저거다. 나도 저렇게 떠나야지 하고 덥석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58세 퇴직 은행원도 그랬습니다. 직장 다니는 내내 죽어라 일만 하면서 언젠가 은퇴하면 캠핑카로 전국을 돌겠다는 꿈을 꾸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여러 문제에 부딪혀서 결국 6개월 만에 포기하게 되었죠.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좀 걱정이 들잖아요. 나도 은퇴하면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혹시 너무 이상만 바라보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같은 생각도 스멀스멀 올라오게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서 꿈을 접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가 얼마나 탄탄했느냐예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이라는 관점에서 왜 어떤 사람은 꿈꾸던 생활을 잘 이뤄나가고 어떤 사람은 중도 포기하게 되는지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실제 또는 비슷한 사례를 3가지 들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가볍게 들어보세요. 1. 58세 퇴직 은행원의 캠핑카 도전과 현실의 벽. 먼저 이분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이분은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했어요. 주말에 캠핑이나 여행 한번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휴가는커녕 퇴근 후에도 공부하며 자격증까지 따고 바쁘게 살았죠. 그러다 정년퇴직이 코앞에 다가오니 그동안 멋진 RV나 캠핑카 관련 영상을 잔뜩 보면서 바로 이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대요. 퇴직금도 좀 나올 테고 부부 둘이만 살면 훨씬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캠핑카를 구입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일단 차값부터 예상보다 훨씬 높더랍니다. 중고라도 부품이나 개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게다가 캠핑카만 있으면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막연한 로망과 달리 주차장이나 차고 문제가 또 발목을 잡습니다. 막상 떠나고 보니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차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곳은 차 세우는 것조차 까다롭고 환경에 따라 전기나 수도 문제도 생겨요. 또 캠핑장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고 원치 않게 숙박비 비슷한 지출이 나가니 계획보다 돈이 계속 더 들었죠. 가장 큰 문제는 은퇴 후의 생활 패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떠돌아다니다 보니 집과 지역사회에서 맺어온 인간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대요. 처음에는 여행이니까 좋다 싶었는데 2~3달 지나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하루아침에 루틴이 깨진 생활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반년도 못 돼서 캠핑카를 처분하고 다시 원래 살던 동네에서 일상을 재정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62세 전직 교사의 결국 돌아온 텃밭 생활 사례. 2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은퇴 준비를 했던 분 이야기예요. 62세의 학교에서 퇴직한 전직 교사인데 이분도 처음에는 해외나 국내 여행을 길게 다니는 걸 꿈꿨어요. 그래서 퇴직하고 1년간은 정말 열심히 비행기 타고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건강 문제도 좀 생기고 무엇보다 여행만 하면 심심하더라라는 거예요. 분명 처음에는 너무나 행복했대요. 현지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사진도 찍으면서. 근데 매일 같은 패턴으로 이동하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문득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정년퇴직 후 평생 못 해본 것들을 해야지 하고 나온 건 맞는데 한편으론 30년 넘게 몸에 배어있던 가르치는 일이 없어지니까 뭔가 허전함이 크게 느껴졌던 거죠. 사람들과 교류도 점점 줄어들고 기존의 동료들과도 연락이 뜸해지니까 마음 한구석이 허해진 거예요. 그래도 여행 다닐 땐 화려한 건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부러워요. 댓글도 달리고. 문제는 그 화려함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분은 완전 다른 선택을 했어요. 시골로 내려가서 조그만 텃밭을 가꾸고 지역 주민들에게 자원봉사 형태로 아이들 과외나 문화 강좌 같은 걸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재밌어? 하고 의아했는데 의외로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다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돕는 행위를 통해 인생의 보람을 찾게 된 거예요. 아, 나한테 여행만이 답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였지.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짧은 여행을 다녀오고 나머지 시간은 마을에서 보내면서 만족도를 훨씬 더 높였다네요. 55세 퇴직 IT 엔지니어의 퇴직 전에 꼭 짚어봐야 할 점 사례.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55세의 IT 회사에서 명퇴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어느 정도 목돈을 가지고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했어요. 한창 체력도 있고 딱 좋을 때 퇴사했지. 라며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대요. 그리고는 1인 스타트업을 해보겠다고 결심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개인 사업이란 게 시간은 자유로워도 모든 책임이 다 본인에게 오잖아요. 휴가를 갈 때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늘어나고 자금 투자나 매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해요. 이분이 하셨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은퇴는 단순히 회사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설계를 바꾸는 거더라고요. 막연히 돈이 좀 있으면 뭔가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구조 자체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걸 늦게 깨달았어요. 결국 이분은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소규모 컨설팅 업무와 온라인 강의를 결합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에요. 중요한 건 업무량이나 수익보다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추는 거라고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운동하고 점심 이후엔 계획적으로 일하고 저녁엔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꾸준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대요. 은퇴 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3가지 포인트. 이렇게 3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 각기 다른 결론을 냈지만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공통적이에요.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단순히 이거 재밌어 보이네 가 아니라 실제 비용, 시간, 체력,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캠핑카를 예로 들면 차를 어디에 둘지부터 유지비, 앞으로 생활 패턴까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는 게 좋아요. 자신의 가장 큰 즐거움 또는 보람을 놓치지 말자. 여행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봉사활동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결국 은퇴 후에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살아있구나 느끼는지 찾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의 재설계가 곧 은퇴 준비다. 회사를 관두는 순간 출퇴근이라는 거대한 루틴이 사라져요.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은퇴 생활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규칙적인 운동, 가족과의 시간, 취미나 사회적 교류,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거리 등 내 생활 리듬을 새롭게 짜야 해요. 무작정 이제 자유다 하고 뛰어들면 얼마 못 가 지치거나 공허해질 수 있거든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다가오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정말 제2의 인생을 즐길 수도 있고 허탈감과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어요. 캠핑카 여행을 포함해 은퇴 이후에 이루고 싶은 로망이 있다면 그 로망을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설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한두 달 단기 렌트로 체험을 먼저 해본다거나 여행 기간에도 돌아와서 지낼 집이나 활동 네트워크가 어떻게 유지될지 미리 살펴보는 거죠. 관계와 생활 리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멋진 캠핑카라 해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 후의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60이면 노인이라 했지만 요즘은 60대에도 젊게 살고 70대나 80대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6개월,
1년짜리 단기 로망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게 인생의 끝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도 나한테는 안 맞는구나 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자기만의 길을 찾게 되죠. 실패도 경험의 일부니까요.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어떤 성공 스토리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소개한 세 분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에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뭐지? 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은 준비됐나? 혹시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모두가 로망을 제대로 실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실패하거나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니까요. 결국엔 나 자신만큼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내게 맞는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시길 응원합니다.